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전 겨울로 접어든 것 같아요. 무척 추워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목에다 손수건 하나 두르고 오는데, 야,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목을 이렇게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 여자분들이 요거 스카프를 하는 이유를 내가 오늘 알았어요. 목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목이 따뜻하니까 뭐 아주 그냥 따뜻해져요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극락조 요거 괜찮지 않습니까? 요게 또 희망입니다.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추워지면서 더 위험해지는 이러한 질환 중에 하나인 동맥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더 위험해지니까, 또 밖에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몸이 오그라들면서 혈관이 수축돼요. 그런데 이 동맥류는 동맥의 홍유자, 이 유자가 홍유자의 혹입니다. 그냥 부푸른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살면서 좁아져도 문제고, 또 혈관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부풀어서 동맥류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나는 것도 문제예요. 어찌 보면 좁아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늘어나서 부풀어진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동맥류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질환보다 훨씬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 혈관이 노화해서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심장과 가까이 있는 동맥은 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속도,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푹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서 어느 정도 부풀은 다음에 그냥 터져버리는, 그게 바로 하나가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터지면 심각한 후유증이나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응급질환입니다. 이런 동맥류는 머리에 해당하는 뇌동맥, 가슴 부분의 흉부동맥, 배에 해당되는 복부동맥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관의 지름이 1.5배 이상 늘어나면 동맥류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요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지름이 2 내지 4mm입니다. 아주 가늡니다. 여기에 혈관에 생기는 이런 혹 같은 것을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은 이러한 것에 이렇게 부풀어서 생기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구토가 나고 이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또 특히 근육과 결합 조직이 적어서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잘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것은 복부동맥이나 흉부동맥류는 지름이 1.6cm에서 2.6cm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혈관의 근육과 결합 조직이 많아서 딱딱한 튜브 형태를 띠는 것이 이 뇌동맥류와 조금 차이나는 동맥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맥류의 원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한 동맥이 신축성을 잃고 이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액이 송출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맥경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는 이유고, 나이가 먹을수록 혈관도 노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흡연으로 인한 혈관이 약해진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동맥류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경 후에 여성들인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뇌동맥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피를 만드는 신장, 아시겠어요? 혈관
그 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육의 문제는 간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 피는 이 동맥과 정맥의 피를 송출하고 받아들인 것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신장, 간장, 심장 세 개의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동맥류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복부나 흉부 동맥류는 65세 이상 주로 흡연이나 뚱뚱한 사람들이 고위험군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1kg가 증가되면 거기에 모세혈관이 500m가 는다고 수차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만, 뚱땡이들은 이런 위험성을 그냥 스스로 감지하고 살을 빼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동맥류, 대동맥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조직인 엘라스틴 성분이 복부 동맥 쪽에 좀 적어요. 그래서 흉부 대동맥보다 쉽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은 특히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부 대동맥은 이게 동맥류보다 이 혈관이 찢어지는 이런 대동맥 박리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 무서운 것은 이 동맥류 파열 환자의 3분의 1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동맥류 파열 시의 3분의 1은 현장에서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높을 거라 봅니다. 일부 기록들에 의하면 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현장에서 한 7, 80%는 사망을 하고 그 중에 또 나머지는 이송 중에 사망을 하고 또 그 중에 반은 치료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럼 거의 동맥류가 파열되면 90%는 그냥 사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파열성, 이 동맥류가 파열됐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이 뇌출혈인 경우요, 이 뇌동맥류가 파열된 뇌출혈인 경우에 범위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따라서 반신마비, 언어, 인지장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이런 파열이다 볼 수 있고, 이 복부나 흉부 동맥류가 파열되면 대량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파열성 뇌동맥류 이런 것들은 응급처치가 아니고 그냥 바로 손을 대야 하는, 즉시 수술해야 되는 아주 위험성인 이런 질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몸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전조 증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바로 알면 미리 예방할 수도 있죠. 우리 몸은 반드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우리 몸속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나타내냐면, 뇌동맥류는 이 안구신경, 이 뇌 속의 혈관이 늘어나면서 시신경을 눌러서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아셨습니까?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 눈꺼풀이 밑으로 처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나면 그는 뇌동맥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혓바닥을 이렇게 보면 혀 끝에 거기에 뭐 사막이나 뭐 무럭 같은 그런 모래알 같은 그런 돌기들이 여기에 식별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뇌동맥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부동맥류는 배에 멍울이 잡히거나 또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흉부동맥류는 후두신경을 눌러서 여기 쉰 목소리가 납니다. 쉰 목소리가 나요. 그리고 사례가 자주 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 흉부동맥류가 진행되고 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 흉부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찾죠. 대체적으로 한 10%는 이비인후과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변해서 이비인후과 가는데 뭐 이비인후과 별다른 염증도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 흉부동맥류 진행, 여기 흉부동맥 이 혹이
신경을 눌러서 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서 약 10% 정도는 흉부 동맥류를 이비인후과에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맥류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수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고령 환자가 증가되어서 증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젊은 동맥류,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동맥류, 젊은 동맥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이 흉부나 복부 동맥류는 5cm 이상 커지면 치료 계획을 잡고 6개월에서 1년간 이렇게 추적 관찰하면서 5 내지 10mm 정도가 6개월에서 1년 사이 점점 커지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한번 늘어난 혈관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약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류에 관한 이런 심혈관 질환은 미국에서도 LRC 식사라고 해서 우리의 지금 생식입니다. 이런 생식을 6개월 동안 처방해서 이 생식을 먹음으로써 이런 심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이죠. 중풍, 뇌경색, 그 다음에 동맥류,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런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동맥류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미리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러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런 시한폭탄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습니까? 서양의학적으로는 줄어들지도 않고 적절한 약물 치료도 없다. 그럼 결국 터지든지 죽든지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이것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리고 음식이 보약이다. 아셨습니까? 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러한 식이요법만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동맥류에 관해서는 예방이 최선인 질환 중에 또 하나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죠. 예방이 어쨌든 최선의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주 괜찮죠? 오늘은 집중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집중하고 있고, 요놈이 이 뼈빠기가 집중하니까 여기 살빠기도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뼈빠기와 살빠기가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동맥류에 관한 위험성과 동맥류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무서운 질환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혈관이 또 오그라들어서 이런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으면서 이런 혀 끝에 이렇게 동맥류가 있다면, 특히 또 이런 뚱땡이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될 아주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질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건강에 살려면 미리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병장수를 위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